마침하니까요, 관통법회를 우리가 18주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18번 꿀과자의 경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단순한 주제가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었다라는 이것을 힘으로 꿀과자의 경에서 말하는 중심 주제를 비교적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고 보니까 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비구들이 마하카짜나 존자라고 하는 선배 스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하신 거, 상세한 의미를 말씀하지 않으신 그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죠. 그래서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께서 후배 비구들을 위해서 설명한 그 답변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한 말씀하고 마하카짜나 존자의 그 상세한 설명,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반복적인 어떤 상황의 전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수업에서 부처님이 간략하게 설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해석을 한 거죠. 참 잘 해석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경에 대한 충실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마하카짜나 존자의 설명의 이후 과정을 우리가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경에 대한 충실도의 측면에서 마하카짜나 존자가 상세히 설명한 답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 시간 특강을 마련했고요. 특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어가지고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그 상세한 이해가 필요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하는 이런 설명이 되는 거하고 그거를 글로 적어서 만드는 일이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며칠을 두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지해드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하자고 했는데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하셔서 좀 부족한 대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재 2개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라는 이제 2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수요일 법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수요일 날은 그냥 몇 개의 용례만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좀 적어보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그 하여간 꿀과자의 경의 중심 주제는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잖아요. 원인이 있을 때 빠빤짜 산냐 상카가 생겨난다. 여기에서 기뻐해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묶여 있어야 하지 않으면 잠재 성향들 다 소멸하고 이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을 때 빠빤짜 산냐 상카라는 곳이 생겨나가지고 그게 우리를 중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딱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빠빤짜 산냐 상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상카로띠라는 단어 그리고 아비상카로띠라는 단어 아비라는 적두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빠빤짜 산냐 상카를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이 내용을 글로 적다 보니까 사실은 빠빤짜라는 거 바꿔보니 그렇지 않을까? 그 빠빤짜라는 게 있잖아요. 실온 이거였지. 따까라고 하는 몸통에서 따까라는 몸통에서 그래 윗따까죠. 윗따까가 출발해 오잖아. 몸통에서 이제 팔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윗따까 그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까지는 외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사유라는 부분에 가면 생각이 확산되는 거죠. 이 사유의 확산. 이 확산되는 사유 이 부분을 지시하는 말이 빠빤짜여서 실온, 망상, 사량 분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빠빤짜 다음에 빠빤짜 산냐라는 개념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할 때 빠빤짜는 이렇게 따까로부터 나와가지고 사유에 가서 퍼진 거 이래 된다면 빠빤짜 산냐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럼 빠빤짜 산냐는 뭐죠? 잠재. 그죠. 빠빤짜라고 하는 이 확산된 사유 이것의 결과로 잠재된 것.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행위가 있으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잠재하는 거잖아. 그죠? 행위라는 것은 중생들의 삶에서는 이 행위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번뇌에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요 얘기죠. 유의적으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 두 갈래 길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란 말이지.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잠재 성향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빠빤짜 산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상이요. 근데 어떤 상일까? 라고 하니 빠빤짜라는 확산된 사유에 의해서 잠재된 상이요.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이제 빠빤짜라는 행위 영역에서 그게 빠빤짜 산냐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이제 적용되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잠재라는 개념이 있잖아. 잠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잠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면 빠빤짜 산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게 빠빤짜라는 행위 영역, 확산된 행위, 사유라는 이 부분이 그 결과로 상이 잠재했다.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빠빤짜 다음에 빠빤짜 산냐라는 것이 되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잠재라는 개념이
설명되어야 잠재 순한고리라는 형태로 빠빤자 산냐, 빠빤자에 의해서 생겨난 상,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빠빤자 산냐 상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 상카라는 것을 바로 이 교재에서 말하는 상카로띠하고 아비상카로띠,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디에서 쓰이느냐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상카로띠라는 말은 직접 그 단어는 안 나타나지만 과거 분사인 상카따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 상카따가 아상카따 무위에 반대말, 그럴 때 아상카따 무위는 탐진치가 부서진 거, 이래 되니까 상카따는 유위다. 그러니까 번역으로 치자면 유위고 그것의 의미는 탐진치의 상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상카로띠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동사로서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만들다, 이런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상카따라고 유위라고 번역된 탐진치의 상태라는 요거는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결과물이야. 그런데 그 결과된 상태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야. 정확하게 말하면 무명과 탐진, 이래 되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그려보자고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카따 유위, 탐진치가 만들어진 것.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을 위해서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만드는 과정 없이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랬을 때 이 상카라는 단어가 바로 상카, 만들어진 것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상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빠빤자에 의해서 잠재된 상이 식과 함께 공동주관이 되어서 2차 인식해서 무명과 탐진, 즉 유위를 만드니까 상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2차 인식, 위자나띠라고 하는 2차 인식 그 자리를 말하는 거구나. 2차 인식되는 그 자리를 이름 붙인 것이 상카다. 그런데 그 상카 가운데 어떤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을까? 라고 하니 빠빤자 산냐. 빠빤자라고 하는 사유의 확산이라는 이 행위 과정에 의해서 잠재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식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인식하는, 말하자면 공정, 요것이 빠빤자 산냐 상카다. 그것의 결과물이 무명이고 탐진이어서 그것이 유위라고 불리는 상카다라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 주제가 되고 그런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오늘 함께 나눠드린 아누세띠, 잠재하다의 용례를 드렸거든요. 요 빠빤자에서 빠빤자 산냐로 연결되는 이 잠재라는 말이 이제 아누세띠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누사야라고 해서 잠재 성향이란 용어가 있죠. 그래서 7가지 잠재 성향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보고 그랬는데 바로 그 잠재하다, 아누세띠라는 이 동사를 포함하는 모든 용례를 이제 다 일단 찾아서 정리를 했죠. 근데 참 보면 그래, 정말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용례를 확인하는 거야. 어떤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 박보부님, 어떤 주제에 답을 찾는 방법이 좀 크게 말하자면 몇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 방법, 주석서를 본다.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 그게 주석서잖아. 그렇게 주석서를 보고, 예를 들자면 빠번짜 산야상카, 부처님은 꿀과자경에서 원인이 있을 때 빠번짜 산야상카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빠번짜 산야상카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우리 선배 스님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셨을까? 해서 선배 스님들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주석서에 의지하는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직접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답을 경에 의해서 찾아낸다. 경에 의해서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그렇죠. 이 주제, 이 관련된 용어들이 니까야 안에서 어떤 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답을 찾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용례를 본다라는 것은 일단은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오늘도 이제 요 잠재하다 아누세티와 관련한 용례를 이제 조금 볼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참고하시고 조금 볼 건데, 우리가 조금씩 공부가 쌓여갈수록 이렇게 용례를 찾아내는 능력도 향상하고, 그렇게 찾아진 용례에 의해서 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일이 훨씬 발전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내가 준비를 잘 못하고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말만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봅시다. 빠빤자 실온, 요거 어쨌든 이제 행위죠. 사유 행위예요. 이것이 식을 머물게 하고 상을 잠재시키죠. 그러면 잠재된 상이 쌓여 있는 게 그게 상이고 상온이지 뭐. 그런데 이 상이 잠재된다라는 의미에서 잠재 성향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는 번뇌라는 이름으로 삶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이 상이 어떻게 쓰임새를 갖느냐라고 하니, 식이, 술을, 수는 말하면 대표적으로 라토 불고블라 그래야 되죠. 이 수를 식이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는 데에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어쨌든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해석해보지만 삶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과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고, 그때의 인식이라는 것이 1차 인식, 2차 인식 두 단계로 진행된다는 거고,
그 두 단계로 진행되는 인식이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두 개의 공동 주관이, 두 개의 주관이 함께해서 인식을 한다. 하나는 몸통을 만든다면 하나는 질적 요소로 참여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식과 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동 주관. 식은 수, 느낌, 경험에 대해서 이것이 즐거운 느낌이다 라고 아는 일을 한다면, 몸통을 만든다면, 상은 거기서 이 즐거운 느낌이 상한 거요, 무상한 거요, 이런 사실일까 아닐까 질적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이 번뇌로 참여를 하면 여기서 무명이 락에 대해서 상한 것이다. 상라가의 특성이 있다. 또 경전적인 표현으로는 이 느낌에 대해서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모르는 것 라는 표현으로 또 무명이 나타나죠. 뭐 여러 가지로 무명이 정의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무명 위에서 다시 탐 또는 진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이 무상한 게 아니고 항상한 거요 라고 잘못 아는 거죠. 항상한 즐거운 느낌, 이렇게 잘못 아는 게 무명이야. 그럴 때 그 위에서 다시 항상 하니까 좋은 거요, 요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요 라고 잘못 아는 게 탐이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니까 거부해야 되는 거요 라는 것이 진이죠. 요건 어쨌든 이게 뭐 욕심내고 성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좋다고 아는 잘못된 암, 거부해야 하는 거요 라고 아는 잘못된 알미죠. 무명도 역시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잘못 아는 알미요. 요런 개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 식과 탐이 더해진 고루의 심, 이래 되죠. 자, 요런 상황을 이제 요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빡반짝 희론이라는 것이 희론이라는 질적 측면으로 작용해서 상이 잠재하니까 어떤 상이 잠재했느냐라고 하니 빡반자라는 수준으로 잠재한 상이요. 빡반자 삼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빡반자 삼냐가 번뇌로서 참여를 하면 여기서 빡반자 삼냐라는 질적 구성에 의한 무명과 탐진이 생긴다. 그럴 때 요 자리를 그럴 때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치 이렇게 하고 탐진치, 뭐 구체적으로 무명과 탐진 요거를 부르는 말이 상카인 거죠. 상카따죠. 상카따 유위라고. 그럴 때 방금 설명드린 거지만 상카따 유위 이거는 상카로띠 만들다라는 말의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위, 탐진치 이래도 되고 무명과 탐진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만들어졌다고.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네모 박스 있지만, 근데 요것이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 상카다. 그래서 빡반자가 있고 빡반자라는 행위, 사유의 확산이라는 그 행위에 의해서 잠재된 것이 빡반자 삼냐고, 이 빡반자 삼냐가 참여한
2차 인식의 과정, 이것이 빠빤자 삼냐 상카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유의가 생겨나는 요거예요. 우선 좀 아누세티 잠재의 용례를 요번에 좀 다시 보면서 좀 특별한 부분 하나를 좀 본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메커니즘에서 아주 중심되는 주제 하나가 이거잖아. 약간 잠재된 게 상이야. 그러면 그 상이 식과 함께 공동 주관으로 인식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거 상카고, 그래서 상카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랬죠. 요 부분에 대해서 해피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나?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또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제인데 맞나? 타당한가? 라는 부분이 사실 필요하죠. 요번에 그 부분을 직접 말해주는 경을 하나 보았어요. 요 아누세티의 용례에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7번, 22번 상류자에 35번 어떤 비구경 있어요. 양코 비쿠 아누세띠 때나 상캉 가차띠 양 나누세띠 나 때나 상캉 가차띠 라고 해서 이게 보통 이제 상캉이 이제 뭐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캉 가차띠, 가차띠가 가다거든, 고. 그래서 이름으로 간다. 이런 이름이 생긴다. 이렇게 이름 붙여 부른다. 요렇게 이제 보통 상캉 가차띠가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상캉이라는 이 단어가 상캉이라는 이 단어가 일단 이제 목적격이야. 어떤 단어의 목적격이냐? 라고 하니, 상캉. 근데 우리가 좀 유사한 걸 하나 보죠. 요 단어 있잖아. 상캉. 요렇게 붙으면 여기 이제 여성명사가 되는데, 이 상카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의 목적격도 상캉이야. 이게요, 하나를 풀면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상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상캉 가차띠 하면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라고 하는 거가 당연하지 뭐. 근데 지난 수요일 수업에서 물론 뭐 이전에도 몇 번 이제 우리가 강의가 있었던 거지만 좀 더 명확하게 상카라는 것을 이렇게 요 자리가 이름이 상카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이 상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카다. 이래 이제 알았잖아. 상카라는 것이 이거다라고 알고 나면 상캉 가차띠가 상카로 간다야. 근데 이 상카가 이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바키에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바키에라는 이름을 가졌어.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간다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잠재한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 아누세띠 때나 상칸 가차띠라고 해서 잠재된 것, 그것에 의해서 상칸 가차띠 이랬는데, 잠재한 것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다? 박법우님, 이게 우리가 상카라는 개념이 없을 때, 뭐 그냥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때는 잠재하면 잠재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그 상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개념화됐다, 이름 붙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그림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잠재를 하잖아?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이 잠재한다. 그것에 의해서 잠재된 것이 뭐냐 하면 요거잖아. 상이고, 잠재 성향이고, 번뇌고 이거잖아. 잠재된 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잠재되어서 쌓여 있는 건데, 그것이 식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상카라는 그 자리로, 만약에 상이 이 자리로 안 와주면 인식이 되나요? 공동주관이 함께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상이라고 하는 공동주관이 난 안 갈래! 라고 빠지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인식작용이 진행이 안 되잖아. 잠재된 거, 그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행위에서 잠재되어 있는 거, 잠재 성향 상, 번뇌, 그놈이 인식에 대한 공동주관이어서 상카라고 하는 유위를 만드는 그 과정으로 가서 공동주관으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잠재한 것, 어떤 것이 잠재한다. 그것에 의해서 이름을 가진다. 잠재라는 것이 이름을 갖는다라는 측면으로 설명된 이유가 있나요? 그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모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거기에 뭐 개념화, 뭐, 어떤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잠재한 것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다.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상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 자리가 정해지고 나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잠재한다. 어떤 것이 잠재한다. 이게 지금 경이 말하는 그대로가 어떤 것이 잠재한다. 그것에 의해서, 즉 잠재된 것, 잠재한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상카가 뭐냐? 2차 인식하는 그 자리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이게 타당하다면 거기에 이어지는 밑에 8번, 그러니까 36번 경이 어떤 비구경이거든.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하냐 하면, 양코 비쿠 아누세띠 땅 아누미야띠. 여기서 이제 아누미야띠라는 것이 뭐 하여간 뭐 유사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데, 나는 그 중에 관찰하다, observe라는 이제 관찰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 근데 뭐 다 약간 그 의미들로 있어. 양 아누세띠, 어떤 것이 잠재한다. 땅, 그것을 아누미야띠, 그것을 관찰한다. 어떤 것이 잠재한다? 그것이 관찰한다. 양 아누미야띠, 어떤 것이 관찰한다? 때나 상칸 가차띠, 그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예를 뭐예요? 잠재했어. 잠재한 것에 의해서 상카로 가는데 그 중간에, 그죠? 잠재했다라는 상태에서 상카로 간다,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요런 해석의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야. 뭐라고? 잠재했어. 그 잠재하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 관찰을 해. 관찰이라는 게 뭐예요? 보는 거잖아. 인식의 주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보고 내가 본 게 무엇인지 아는 거잖아. 아니, 색을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 알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주관도 우리가 뭐 사실은 질적 측면에서 작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뭐 그동안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을 참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안이 색을 본다, 또는 안식이 수를 본다, 관찰한다, 인식한다. 이 아이가 안이 하거나 안식이 하는 것과 질적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공동주관으로 보는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공동주관인 욕탐도 안이 색을 보아서 인식할 때에 욕탐이 함께 보는 거잖아. 어떻게 본다고? 욕탐이 그거 탐진치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잖아. 마찬가지 2차 인식도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보고 안다고 이게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라고 보고 아는데 거기에 상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이다라는 거는 나도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같이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즐거운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대상 그놈을 놓고 상한 거요. 그래서 상라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상락아의 무명무로 보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정의라는 측면에서 좋은 건데 얼마만큼 좋냐 하면 욕계 수준으로 내꺼요 라는 식으로 보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 되는 거잖아. 또는 용루, 유루 이래 되는 거고, 보는 일을 같이 하는 거라고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 하는 2차이지. 그러니까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라는 그거는 대상을, 즉 수를 관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뭐냐 하면 잠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한 것이 관찰하고, 그 얘기가 뭡니까? 상이라 하든 잠재성향이라 하든 번뇌라 하든 이것이 수를 인식하는 여기에 보는 자, 함께 보는 자, 관찰하는 자로 참여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관찰하는 자, 보는 일에 참여하는 자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딱 맞죠?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처음 설명해서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두 분께서 듣기도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사실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상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름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빠번쳐섰냐 상카가 알려주는 대로 요 자리다. 2차 인식이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 라고 요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이경에서 어떤 비구경 1번, 2번에서 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잠재된 것, 잠재 성향이라 해도 좋고 번뇌라 해도 좋고 상이라 해도 좋은 이것이 그것에 의해서 상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잠재한 이것이 대상을, 수를
관찰을 해. 관찰하는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공동주관이 아니지.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느냐, 보는 일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느냐, 요 차이죠. 어쨌든 요 어떤 비구경 1번, 2번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는 메커니즘에서 상위 번뇌가 잠재 성향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직접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 경의 이제 앞뒤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에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홀로 외딴 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말씀이거든. 부처님 저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잘 공부하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잠재한 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잠재한 것이 관찰하고 관찰한 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두 개의 경을 부처님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간략함에 의해서 이 자리를 설명하고 있다. 요 부분을 보는 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우리가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자, 뭐 여기까지 말하면 일단 제가 하여간 다 완성되지 않은 자료지만 이렇게 그 상카로띠하고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상카로띠고 이 딱까 밖에 부분에서 아비상카로띠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가는 한 순서로서 삶의 전개가 있다면 이것이 순환 구조적으로 역순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잠재라는 개념에 대한 용례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2차 인식의 상이 번뇌가 참여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경을 찾았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겠고요. 한 가지 좀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지난 수업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 상카로띠가 있고 뭐 하여간 만들다 이런 의미로 보자 했죠. 이것의 과거 분사가 상카따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여간 상카라고 하는 이 경에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 상카라는 것을 발견했거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뭔가요? 네, 아비 상카로띠고 이것의 과거 분사는 아비 상카따인데 이런데 상카로띠는 용례가 없다. 과거 분사형으로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역으로 아비 상카로띠에서는 아비 상카따가 용례가 없다. 아비 상카로띠만 나온다. 그래서 이 아비 상카따라는 과거 분사의 의미를 대신하는 단어가 상카라다. 이 상카라는 뭐죠? 이건 행이잖아. 근데 뭐 꼭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위해서 이 행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12연기의 행이 있죠. 그리고 5온의 행이 있고 그 다음에 3법인의 행이 있다. 이럴 때에 지금 아비상카로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5온의 행 이거라면 아비상카로띠에 의해서 결과된 거,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 그것이 3법인의 행으로
그죠? 삼법인의 행이 그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좀 정리 작업을 이렇게 좀 더 하다 보니까 잘못했어요. 이 내용은 맞는데 아비상카따가 용례가 있어. 아비상카따의 용례가 있더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거짓을 말하고 놓칠 뻔했는데, 일단 이제 요 교재에 그래, 요 교재를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 이게 그냥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만 쭉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는 접두사 아비의 유무로 구별되어 만들다와 행위하다, 형성하다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데 적용되는 위치에서 차별됩니다. 상카로띠는 직접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과거 분사인 상카따, 만들어진 것의 형태로 나타나고 유위라고 번역됩니다. 아비상카로띠는 오온의 행, 상카라를 정의하는 용어인데 상카따 마비상카론띠, 즉 상카따 아비상카론띠 해서 유위에서 행위 또는 형성하다와 상카랑 아비상카로띠, 행을 행위하다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카따 아비상카론띠 할 때는 요 상카따를 쓴 거죠. 상카따에서 아비상카로띠 한다, 요거였고, 또 하나의 중심 용례는 상카랑, 요거죠. 상카랑 행을 아비상카로띠, 행위하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분사인 아비상카따, 형성된 거, 요거죠. 내가 용례 없다고 말했던 거. 과거 분사인 아비상카따 형성된 것의 용례도 일부 발견되는 가운데 삼법인의 행, 요거죠. 삼법인의 행이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삼법인의 행, 상카라는 가래를 조건으로 형성된 곳인데 유위에서 형성하다와 의미가 연결됩니다. 즉 따까의 영역에서 유위의 과정으로 가래가 형성되면, 가래가 생겨나면 유위에서 행위하다의 과정, 즉 유위가 전제된 행위 과정의 결과로 아비상카따, 형성된 것인 삼법인의 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카로띠에서 아비상카로띠로 진행되는 순서는 아비상카로띠에 수반되는 잠재, 아누세띠에 의해 역의 순서, 아비상카로띠에서 상카로띠로도 진행되는데 잠재 순환 구조입니다. 이 표현은 더 설명 필요 없죠.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순환돼서 오니까 뒤에 거에서 다시 앞에 거로 진행된다. 따까의 영역에서 유위의 과정이 진행되면 잠재하는데 유위의 과정에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유위의 과정으로 생겨난 심히 즐거운 느낌에 대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따까의 영역 밖에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요런 이야기예요. 느낌이 세 가지가 있잖아. 락고 불고불락. 이럴 때 요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락과 고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명에 대응하는 바탕이 되는 불고불락, 탐에 대응하는 락, 진에 대응하는 고,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 이런 유위의 과정에서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유위의 과정에서 생겨난 심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기고, 딱가의 영역 밖에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다. 요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잠재한 잠재 성향이 쌓여 있는 것인 상오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과 함께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이 되어 수를 인식합니다. 이때 이 인식의 과정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는데 상카, 헤아림입니다. 바로 꿀과자병에서 우리가 요거를 찾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카, 헤아림, 거기에서 상카따, 만들어진 것인데 무명과 탐진의 과정. 그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요 과정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두 분 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의 과정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는데 상카따입니다. 그래서 상카따로부터 죄송합니다. 예, 상카입니다. 그래서 상카로부터 상카따로, 상카라는 만드는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상카따, 무명과 탐진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따까 안에 중심되는 자리를 이렇게 상카로부터 상카따로,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구경은 잠재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라고 하고, 어떤 비구경 2번은 잠재한 것이 관찰하고 관찰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라고 설명하는데, 잠재한 것, 즉 상이 인식의 주관이 되어 관찰함으로써 인식, 헤아림, 상카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잠재는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의도경 1, 2, 3번은 의도하고 사유하더라도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잠재가 식의 머금, 즉 유의적인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쨌든 잠재하면 식이 머무는 거야. 식이 머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중생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안에 식이 머무는 것, 이게 중생의 삶이라고. 그래서 잠재하면 식이 머무는데, 어젠가 제가 그 박보부님 요 얘기를 좀 했지만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딱가 밖에서 슬퍼하고, 딱가의 영역 밖에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고 당황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생깁니다. 이랬거든. 그래서 일단 요 유의의 과정이라는 요 부분은 마음이 생겨나기 이전이라고 일단 보자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느낌에 대해서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모르면 그게 바로 무명이죠. 그 무명, 심이 생겨나기 이전에 무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심이 생겨난 다음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무엇을? 락을, 즐거운 느낌을. 그러면 딱가 안에 찢가 이후의 과정에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딱가 밖에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럼 요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깊은 곳에서 무명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던
따까의 상반부에서 탐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던, 따까 밖에서 저항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던, 어쨌든 잠재하는 시기 먹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잠재하지 않아야 시기 머물지 않고 했다라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무명까지가 해소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말한 건데, 뭐 뒤에 좀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요. 오늘 좀 하여간 이렇게 횡설수설 비슷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교재는 1번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한 이야기들 쭉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면 2에서 상카따의 용례, 제가 요 법구경과 스타니빠따에만 용례가 있다 그랬죠. 상카따의 용례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가면 4페이지에서 아비상카로띠의 용례를 말하고 있어요. 요거 좀 대충 정리해보면, 아비상카로띠 이 말은 첫 번째로 오온의 행을 정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카따 아비상카론띠에서 유위에서 형성하다, 이 용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심적인 집중된 용례가 뭐냐 하면 상카랑 아비상카로띠라고 해서 행하다. 예를 들어서 까야상카랑 아비상카로띠 이러면 신행을 행하다 이거니까 몸으로 행위하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잠깐 이제 1페이지로 잠깐만 봐볼게요. 1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그 상카따 아비상카론띠 이거를 유위에서 우리가 보통 유위에서 형성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제가 앞에 행위를 하나 더 붙였어. 그러니까 유위에서 행위 슬러시 형성하다 이래 했거든요. 박보부님, 행위라는 말과 형성이란 말을 왜 제가 연결해서 안 쓰던 표현을 했을까?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형성하다라고 하면 형성을 위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행위를 하면,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행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기 물고. 그거보다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가르침의 토대가 뭐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노력. 결실 있음, 노력. 세 개잖아.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그리고 노력이 더해져서 가르침의 토대잖아. 업이라는 게 행위거든.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부부님,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결실이 따라오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행위를 하는데 참진치가 없으면. 그래. 그래서 아라한의 해탈된 삶은 바로 이런 결실이란 개념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상카따 아비상카로띠지.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은 배제가 돼 있어, 그죠? 상카따니까, 유위니까. 그러면 유위적으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나? 없다고 그런 거야. 그죠? 만약에 아라한의 무위, 해탈된 삶이 아닌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실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가르침의 토대로 부처님이 나는 업을 말하는 사람이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래야 하는데 결실이 없는 경우가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의 경지 말고 또 있다 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예외가 있는 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행위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행위의 결실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위에서 행위 슬러시 형성한다. 행위하면
형성돼 행위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난 것이 있다. 생긴다. 그게 말하자면 형성하는 거잖아. 그런 의미를 제가 담아가지고 유위에서 행위한다. 그것이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슬러시로 표현을 했어요. 요 말은 참고가 좀 되죠. 어쨌든 불교 안에서 행위한다라는 것은 행위의 결실이 뒤따라오는 것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상이잠재하는 거고 시기 머무는 거고 또 그게 과거 보로서 경험되는 거고 이래 되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렇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비상카루띠의 용례는 유위에서 행위 슬러시 형성하다. 요게 하나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상카랑 아비상카루띠에서 행을 행하다 이러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까야 상카랑 아비상카루띠 하면 신행을 행하다라는 거니까 몸으로 행위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몸으로 행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의 결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의미까지를 우리가 같이 담고 보아야 경을 이해하기가 좀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보면 행을 행하다라는 것이 뭐 신행, 구행, 의행을 행하다. 까야 상카랑 아비상카루띠, 와치 상카랑 아비상카루띠, 마노 상카랑 아비상카루띠. 요렇게 신구의 행을 행하다라는 게 이제 경이 여러 개죠. 제일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신구의 행을 행하다. 이런 경우가 두 개의 경우에서 있는데 뭐 내적인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얘기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공덕의 상카라를 행하다. 또는 비공덕의 행을 행하다. 이런 용례가 있고. 그럼 어쨌든 다 이거는 보면 행을 행하다. 상카랑 아비상카루띠의 여러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보면, 행을 행하던데 이게 복수 형태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생사, 수비, 고우, 내로 이끄는 행들을 행하다. 이렇게 나타나요. 행위는 행위인데, 그분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생사, 수비, 고우, 내로 이끄는 행. 이게 무슨 얘기지? 달리 말하면 이게 그대로 상카타 아비상카루띠와 같은 거죠. 상카타, 유위라는 것이 유위적인 행위 결국은 뭐냐 하면 생사, 수비, 고운으로 이끈다고. 아상카타, 무위적인 행위를 하면 생사, 수비, 고운으로 안 이끌잖아. 근데 이건 뭐 복수로 해서 상카레 아비상카루띠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이제 그 같은 의미 이렇게 보자고요. 그리고 7페이지 가면 중간에 별표 해가지고 파릴레이아 겸 얼마 전에 우리 공부했죠. 파릴레이아 겸은 이런 모든 행이 애로부터 생겨난다고 알려주는데 이때의 행은 삼법인의 행, 즉 열반을 제외한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부분 메모했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그 말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신과 구와 의로 행한다 해서 아비상카루띠 까예나 그러니까 몸에 의해서 아비상카루띠 한다. 와짜야 말에 의해서 아비상카루띠 한다. 마나사 의에 의해서 아비상카루띠 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용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보면 의도에 이어지는 행위다라고 해서 경 2개를 이제 3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카타 닦아 내면의 영역과 구분해서 아비상카루띠가 그 닦아 밖에 있는 구체적 행위의 영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개의 경에서는 이게 이제 일단 윗닦아로부터
이제 행위가 시작되잖아.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가고 이 사유가 확산되기 실현이잖아. 이럴 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아비상가로띠 하면 뭐 이 부분을 다 그냥 말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텐데 요 세 개의 경에서는 의도하고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아비상가로띠의 넓은 영역에서 일단 의도, 기대, 지향, 의도한다라는 말을 먼저 빼놓고 그리고 그 이후 사유, 그러니까 사유 이후의 부분을 아비상카로띠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비상카로띠라는 그러니까 행위하다, 형성하다 하는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땅과 밖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행위를 포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란 여기서 이제 의도하면 의도기 되지 않고 봐야 되겠지? 달리 말하면 뭐예요? 땅가로부터 나와서 팔이 쭉 나오는 이 부분을 하나로 말하고 그 다음에 사유가 확산되는 영역 이쪽부터를 아비상가로띠로 나타내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아비상가로띠로 쓰이는 용례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준비하다라는 그러니까 아비상카로띠가 늘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어떤 것을 준비한다, 프리페어, 준비한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이제 경에서 그 두 개의 경에서 그들은 질문을 준비한다. 부처님한테 무언가 여쭤봐야지 하고 질문을 그럼 준비해서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도 아비상카로띠가 쓰인다. 이제 그렇게 그냥 용례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4번 해서 아비상카타의 용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 용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좀 정리하는 가운데 아비상카타의 용례가 찾아진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건데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라는 용례가 몇 개 경에 나와요. 여기 보면 두 개의 아타카나가라 경에서 이 초선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어떤 것이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 라고 숙고하고 꿰뚫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의 11개의 경지 이 경지에 대해서 초선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쨌든 그것도요 다 형성되고 의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서도 의도된 거고 형성된 거고 형성되고 의도되고 이렇게 순서를 뒤에 거를 먼저 쓰고 있지만 뭐 영어도 좀 그렇게 하죠. 우리말하고 이 선호관계가 바뀌죠. 이렇게 이제 의도된 거고 형성된 거다. 이렇게 그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되고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완성된 거 아니다. 더 높은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끄는 거죠. 공에 대한 자분경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무상심산매, 그러니까 니미타의 영역을 벗어난 거니까 사실은 상수멸과 같은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상심산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어떤 것이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에서는 몸에 대해서 비구들이요 이 몸은 그대들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비구들이요 이것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거 좀 들어본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 업의 소멸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비구들이요 아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데 그 출발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를 어떻게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를 의도된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라고 해서 뭐예요? 행위 영역이 있는 거잖아. 의도되고 형성된 이것이 어떻게 안이비설신의라는 나의 인식 주관이란 말인가? 이전의 행위가 지금 인식 주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어? 여기서 순환 구조라는 개념을 봐야 하고, 여기에서 바로 행위가 유의적인 행위, 상카타에서 진행되는 행위는 식을 머물게 하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고, 그게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세상이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안이비설신의로 배분되어 가지고 내입처가 구성되는 인식주관이 되는 이런 그 큰 순환고리의 과정이 그려질 수 있었는 게 사실은 이 업의 소멸경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요. 이전의 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연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경이죠. 자, 그런가 하면 뭐 이제 다른 의미로 쓰인 게 이제 두 개의 용례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래 가지고 상카로띠의 용례, 아비상카로띠의 용례, 그리고 아비상카타의 용례까지를 일단 요번 교재에서 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 아비상카로띠의 선행 과정에서 상카타 마비상카로띠 해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 얘기 반복하고 있고, 사실 뭐 앞 1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이 교재가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앞뒤로 반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교재에 이렇게 드렸고,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잠재가 필요해서 잠재와 관련한 모든 용례 일단 적어드렸고, 뭐 이 교재에서는 뭐 어쨌든 그 요점적으로만 정리를 해놨으니까 수타.kr에 가시면 뭐 제가 이렇게 교재로 드리는 경들은 90% 이상은 수타.kr에 경 번호로 찾아 들어가면 다 있죠. 그 경 전체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와, 이런 뭐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식, 수, 식과 수가 생겨나 있는 상태에서 상이 잠재되어서 와가지고 빠빤짜, 빠빤짜 산냐,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내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적 뒷받침을 수요일하고 특히 오늘 했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경은, 자,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어. 이거를 비구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비구들이 어떻게 해?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가죠. 마하카짜나 존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들어. 상세한 설명 또는 상세한 해석. 요런 과정으로 지금 경이 전해졌거든. 박보부님, 부처님이 뭐 간략하게 했지만 하여간 법을 단말을 설했거든. 이 단말을 들은 비구들이
간략한 법이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은 뭐 부처님 가르침이 상당 부분은 부처님이 직접 상세하게 부처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간략하게 말하기도 하고 상세하게 말하기도 하고 간략함과 상세함을 섞어서 말하기도 한다. 이래야 되니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좀 쉽겠지. 그런데 이렇게 간략히 말하신 부분은 비고들이 듣고 모른단 말이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하가짜나 존자라고 하는 선배 스님,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이미 깨달으신 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의 이 간략한 법에 대해서 상세한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존자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한다고. 그랬더니 마하가짜나 존자가 상세한 설명, 상세한 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잠깐 봐야 되거든. 그런데 요거는 뭐라 그래? 마하가짜나 존자가 부처님의 간략한 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신 바. 요거는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게 뭐지? 요거를 부르는 표현이 있지 않나? 요거 아니야? 아비담마가 뭐냐 하면 법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법에 대한 해석이야. 아비담마. 법에 대한 해석. 그런가 하면 경에는 경에 아비담마라는 용어가 그래도 꽤 여러 번 작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인가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아비 위나야하고 함께 나와. 그래서 이건 뭐야? 위나야에 대함. 그러니까 위나야가 율이잖아. 율에 대한 해석.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위나야라는 이 말은 법에 대한 해석과 율에 대한 해석이요. 그래서 마하가짜나 존자가 18번 꿀과자경에서는 그 간략한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간략한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석해준, 설명해준 그것이 말하자면 마하가짜나 존자의 아비담마야. 율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율을 이런 계목을 정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란 말씀이죠? 라고 물어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제정하신 그 율은 그 계목은 이러하게 지키라는 의미요 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율에 대한 해석. 아비위나야. 그래서 이 두 개는 대부분의 경우 짝을 이루고 나타나요. 아비담마가 경에 나온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비담마 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경에 아비담마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는데 경에서 부처님이 사용하는 이 경에 나타나는 아비담마, 아비위나야에다가 부처님이 의미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옳지. 봐라, 아비담마, 경에도 나오잖아. 경에서 아비담마를 공부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공부해야지. 당연히 아비담마를 공부해야지. 근데 그 아비담마가 뭔데? 바로 이런 법에 대한 해석. 이게 아비담마지. 일단 이건 이 부분 좀 짚어봤고요. 자, 어제 이제 마하가짜나 존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경의 주제는 요거란 말이야. 빡반차 산야 상카라는 거. 부처님이
원인이 있을 때 빠빤자 산냐 상카가 있다.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이제 비구들이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가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하카짜나 존자가 수요일 날 드린 경 중에 7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한 부분을 아비담마 해준 게 이 경의 중심이죠. 도반들이요,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깁니다. 세 가지의 함께함이 촉입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습니다. 경험한 것, 수를 상하고, 상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희론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제가 번역한 거는 이제 밑닦아예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희론하는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과거, 미래, 현재의 안으로 인식해야 하는 색들에 대한 빠빤차 산냐 상카, 빠빤차 산냐 상카, 희론 상 헤아림이 생깁니다. 요렇게 이제 일단 빠빤차 산냐 상카가 부처님은 요것이 원인이 있을 때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하카짜나 존자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 안과 저 반드시 복수로 나타나요. 외입처는, 그죠? 이게 복수로 나타난다는 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복수로 나타난다는 거를 놓치면 내입처, 외입처를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세 가지가 함께함이 촉이다. 세 가지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삼사화합 이렇게 표현하죠. 삼사화합 촉이고, 이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요 앞에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이건 뭐 대충 뭐 좀 생략하고 이게 따까라고 하는 영역이죠. 따까 안에서 이 경에서는 지금 수한 것을 상한다라고 했죠. 상하고 상하면 이런 과정이 전개되죠. 근데 이 상에 잠재된 것 번뇌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따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화된다고.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따까 밖에 밖의 영역으로 전개되는 것이 견해가 나오고 밑따까가 나오죠. 뭐 우리가 이건 뭐 더 설명 필요 없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밑따까 생각이 떠오르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 것에 대해서 요게 지금 밑따까 다음에 의도기대 지향 거쳐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희론, 빠번자 한 것에서 희론한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과거, 미래, 현재에 안으로 인식해야 하는 색들에 대한 이 과정을 거쳐서 빠반자 산냐 상카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건 마하카짜나 존자는 딱 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 스님들이야 뭐 이 정도 말씀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족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론을
조건으로 해서 빠빤자 산야 상카가 생긴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막연하죠. 수요일하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빠빤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빠빤자 산야 상카의 자리가 정해지는지 이 부분을 사부니카야를 꿰는 작업,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하카짜나 전자께서 말씀하신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있고 촉해서 수가 생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원인으로 뭐 여기서 수상 위따까 빠빤자를 원인으로 생겼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그게 지금 원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뭐 유사한 얘기를 놓고 도반들이요. 안이 있고 색들이 있고 안식이 있을 때 촉이란 개념이 선언될 것이고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란 경우는 있습니다. 촉이란 개념이 있을 때 수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란 개념이 있을 때 상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생각, 위따까란 개념이 있을 때 건너들어가지고 빠빤자 산야 상카 들의 생김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육내입처의 아니비설신의에 반복하죠. 그리고 다음 장 가면 반대 경우. 근데 반대 경우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자, 보면 안이 없고 색들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촉이란 개념이 없을 때 수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란 경우는 없고 상이 없을 때 위따가 없고 위따가 없으면 빠빤자 산야 상카들의 생김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럼 요의 법부님 분명히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까짜라 존자가 설명을 하셨어요. 두 번째에서는 안과 색과 안식이 있으면 촉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 촉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 때 초를 말할 수 있고 뭐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예, 말했거든. 근데 마지막 단락에 가서는 안이 없고 색들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촉을 말할 수가 없잖아. 요건 무슨 얘기죠? 무위. 그래. 그게 무위죠. 그래. 바로 무위죠. 요거에 반대. 상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빠빤자 산야 상카가 해소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빠빤자 산야로 작용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거 우리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이게 지금 이래 되는 거죠. 위따가 의도기대 지향 사유에서 실어 놓으면 이것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무는 거는 뭐 쭉 가가지고 식과 명색 돌아오면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방금도 봤지만 안이비설신의가 뭐라고? 이전의 업이야. 바로 이전의 업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안이비설신의를 놓고 있을 때 이러하다 없을 때 이러하다 이랬거든. 지나온 삶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안이비설신의가 없는 사람이 있나? 그 뭐 존재가 아니. 그럼 그 없을 때라는 건 무슨 의미야? 잠재하지 그 잠재라는 건 이쪽 얘기지. 잠재하지 않는. 물론 그래. 잠재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말해봐야 되잖아. 그럼 왜 바꿨겠지?